반려견을 이제 훈련에 데리고 올 때 미리 굶겨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 이게 우리 모든 수업의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 배고픈 강아지라고 표현을 해요. 배고픈 강아지를 데리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뭐 여러 가지 보상들이 있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 간식이나 사료를 주는 건데, 이게 많은 보호자님들이 걔한테 지나친 음식을 줄 때가 많아요. 지나치게 많은 음식과 또 자주 줘서 아무것도 갖고 싶은 게 없는 강아지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은 갖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욕구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녁도 주지 말고 아침도 주지 말고 오세요 라는 말이 지금까지 충분히 주는 걸 좋아했던 보호자님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충격일 수 있지만 허기져야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교육비를 혹은 어떤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견주의 반려견에게는 밥을 주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듬은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보호자가 자신의 개를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서비스지 위탁 서비스를 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우리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는 분 같아요. 네. 우리는 보호자님들의 반려견을 맡아드린 적이 없어요. 고객들을 욕하고 나는 병신들한테 도움을 주고 돈을 버는 거야 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보호자 욕을 하면 안 돼요.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에요. 보호자를 욕하면 안 돼요. 보호자를 흉보는 훈련사는 없을 거예요. 보호자한테 화를 내는 훈련사님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어려워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은 너무나 많이 생각나요. 제 욕심에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화를 냈던 보호자님들에게 죄송스럽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훈련사는 없어요. 네. 폭언을 전 직원들에게 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제가 나왔던 것들 좀 읽어드릴게요.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쓰는 화가 아니에요.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전 벌레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네. 훈련을 하다 보면 되게 사나운 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국 8도에서 사나운 개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물리기도 하고 훈련사님이 물리기도 하고 또 개들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정말 교육을 받으러 왔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훈련사님들한테도 조심하세요 라고 할 말들도 조심해 라고 큰 소리 쳤던 적도 실제로 많았던 것 같고, 훈련사와는 개 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호자의 개의 줄을 놓칠 때면 호되게 혼냈던 것 같아요. 7, 8년 동안 같이 일한 직원들한테 휴일에 전화상으로 정리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저랑 가까운 훈련사님들하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회사 사정도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7, 8년 된 훈련사님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팀장님은 언제까지 일할까요? 팀장님은 언제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나 그 위에 다른 분들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일하겠다. 너무 고맙다.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냐. 이렇게 모든 훈련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남자분들은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우리 이사님이 조율했던 것 같고, 우리의 이런 사정을 말했을 때 그분들도 각자의 사정을 얘기해 줬어요. 저는 계약한 집이 12월 말까지이니 그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1월 말까지 일하고 싶어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보듬은
정말 제일 좋은 훈련소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던 곳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훌륭한 수업을 하는 곳도 없고 이렇게 많은 수의 수업을 하는 경우도 없고 정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상담받는 경우들이 없어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최고의 교육센터를 만들고자 정말 낭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그들한테 한 달 전이든 2달 전이든 뭐 6개월 전이든 아마 그런 것들이 충격이었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정말 그들이 그분들이 나가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이 일을 겪고 보듬에서 일했던 훈련사라는 말을 못하고 다닐까 봐 걱정이고 그게 제일 속상해요. 우리는 정말 꿈 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2번 다시 이런 훈련소를 만들 수 없을 거예요. 보듬은 이제 없어져요. 보듬은 없어져요. 정말 내가 어렵게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던 꿈들을 다 펼치고 싶었던 곳이 보듬이었었어요. 정말 무시받는 훈련사가 아니라 존중받는 훈련사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제가 미숙했나 봐요.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멋진 훈련사로 생활했으면 좋겠고 그들은 정말 능력이 좋은 훈련사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보듬에서 훈련소 우리 있었다면 정말 좋은 능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금 해명을 준비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는 많은 엉뚱한 사람들이 쓴 거짓 사실을 반박을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반박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그 훈련사님들을 욕되게 하는, 그러니까 대중한테는 쟤네 다 거짓말했네 라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2분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을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은 진짜 훈련사분들은 아닐 것이다. 네. 네. 모든 컴퍼니가 안에 있던 직원들이 다 그만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채용을 하면 더 채용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이제 점차 우리 훈련사님들하고 우리 일하시는 분들하고 헤어지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간 거죠.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시니까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폐업이 결정된 이후에 신규 회원 확보 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폐업이라는 말보다 더 이상 교육 훈련을 하지 않겠다가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만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7개월 정도 전부터 전화를 돌려서 다 알려드렸어요. 그 프로모션은 면대면으로 훈련사님들과 하는 그 교육 패키지가 아니었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는 그 강의 패키지를 할인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30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폐업 날짜 한참 전에 어차피 그 영상 서비스는 종료가 되는 그런
프로모션이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포함된 패키지였더라도 그 당시에 저희가 3개월로 기간을 줄여놨고 마지막으로 판매했던 날짜가 1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4월 말에 종료가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세팅을 해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폐업 날짜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임금 체불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 월급으로 9,670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기억을 하기로 그분이 2015년도에 입사해서 16년도까지 일반적인 월급을 받으시는 그런 사원분이 아니셨고요.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뭐 10몇 %를 인센티브로 받으시는 그런 사업자 계약을. 기본급은 없고. 기본급이 있었어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소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예. 약간의 기본급과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그런 계약을 한 그런 분이셨고, 저희가 사무실이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내가 그 이동하는 지역까지는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겠다. 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9월 한 중간쯤에 결정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런 정산하는 날이 10월 10일이었던 거예요. 10월 10일이었는데 그 9월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조금 많은 환불이 발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딜레마, 둘이 의논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을 해서 드려야 되나. 이분이 뭐 15일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5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5일의 매출 기준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월 통틀어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뭐 환불까지 다 차감을 해서 뭐 인센티브를 계산을 해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좀 협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분이랑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화를 드렸을 때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연락을 좀 우리한테 해달라라는 카톡을 드렸던 것까지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10월 10일이 다가오면서 조금 연락이 안 오니까 조바심을 좀 느꼈던 것 같고, 10,000원에서 3.3% 세금을 제하면 그게 그 9,670원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액션을 이거라도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좀 기억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정말 임금을 그냥 떼먹고 싶었으면 사실 왜 9,670원을 입금을 했겠어요. 그 세금 신고도 10,000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왜 10,000원을 신고를 했겠어요. 그냥 안 드리고 오히려 더 일을 더 꼬았겠지. 근데 그 금액이 그분한테 좀 감정에 상처를 드리고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는 거를 사실 이후에 알게 돼서 이후에 통화를 하면서 알게 돼서 제가 그거는 죄송하다고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시지 않았던 것 같고, 좀 그 부분은 아직도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동청 종이를 저도 이제 제 기록을 찾았는데 사실 제가 직접 노동청에 가거나 그랬던 기억까지는 안 나요. 네. 그리고 노동청 분이랑 통화를 한 것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저는 그분과 저랑도 직접 통화하고 대표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렇게는 기억을 해요. 9월달 매출에 대해서 저희 좀 이러이러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좀 많이 화가 나 계셔서 그 이야기보다 오히려 나 퇴직금도 받아야겠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 퇴직금 부분이 그 당시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네,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퇴직금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왜 퇴직금을 줘야 되지 하는 좀 억울함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호사님한테 좀 자문을 얻었고, 그럼 노무적인 자문을 얻게 됐고, 그리고 사업자 계약에서 좀 우리가 뭐 근로 시간을 정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이 났죠. 결론이 나서 이제 9월 달에 인센티브 플러스 그 퇴직금
플러스 어떤 다른 연차 수당까지도 드렸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그 이체 내역을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3가지 내역으로 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딱딱 이체를 해드렸더라고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판 물건이 반품이 됐다는 사실도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월급이 들어왔겠지 하고서는 통장을 열어봤을 때 9,670원 찍혀있으면 어떤 기분 들었을까요? 그거는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차마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기회가 된다면 그분께서 혹시 원하신다면 좀 따로 만나거나 뭐 연락을 드려서 그건 사과드릴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퇴직금, 뭐 연차수당,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냥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노동청까지 찾아갔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이 충분히 달라고 했는데, 아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챙겨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챙겼고, 그분이 달라고까지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었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는 왜 사업자 계약이고 이건 분명히 구두로 퇴직금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달라고 하지? 라는 태도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리고 그런 좀 어떤 정부기관 같은 그런 제3자의 어떤 확인을 받으시고 싶었던 것 같고, 또 되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 이후로 많이 배웠어요. 노무나 인사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그분 덕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감사한 분이기도 하죠, 저한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제가 좋은 일로 인사드리고 좋은 소식, 또 반려견들하고 잘 살 수 있는 얘기들로 인사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불편한 소식들로 이렇게 얼굴 비치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사로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 같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정말 훌륭한 훈련사님들과 훌륭한 직원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들이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개인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직장에서 일하시기도 하면서 보듬에서 일했다라는 걸 스스로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이력 중에 하나로 여기고 계셨을 분들에게 또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허락한다면 저한테 섭섭함이 있었던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과해야 되는 부분에 충분히 사과를 하고, 혹시나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말 많은
추측과 비방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또 정말 많은 허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멋진 직원분들과 훌륭한 훈련사님들이 계셨던 제가 일했던 곳을 이렇게 억측 비방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만 멈춰달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대표로서의 강영욱은 없어질 거예요. 제가 운영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교육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거예요.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훈련사 강영욱은 앞으로 없어지겠지만 더 좋은 훈련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강영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안 좋은 소식들로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